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이 좀 과도하게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 유럽 증시의 낙폭도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자에 유럽 증시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폭이 있었는데, 사실 뭐 조정폭이라고 했을 때 1% 이상의 급격한 조정도 아니고 1% 미만의 조정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기준에 유럽장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낙폭이 조금 더 심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좀 차분하게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화요일 장세에서 주도주들이 또다시 주춤거리고 또다시 힘겹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 텐데요. 오늘 시황 부분 앞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전략을 찾겠습니다. 오늘 종목군들은 뭐 어차피 똑같아요. 주력주들을 지금 상황에서 오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사실상 주력주들 오픈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전략대로 쫓아오시는 게 아니고 단기 변동성의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들여다보시죠. 사실 그것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그 단기 변동성이 많이 나와 있을 때 그 종목군들이 반대급부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 떨어지게 되면은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목군들 기준에서의 주력주다라고 하는 거는요. 당장의 수익이 아니더라도 내 자산 가치 기준을 일정 범위 계속 커버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켜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의 변동성에서 다시금 시세를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 잡아내서 이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 좀 뭐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시장 상황 보면서 전략 부분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 상황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요. 오늘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상승이 183개 종목이고요. 하락이 679개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이 다 하락했어요. 대부분이. 유가증권 시장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927개 종목. 대부분이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대비해서 1대2의 비율로 하락을 한 거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는 월등하죠. 더. 1대2 비중이 아닙니다. 3배 이상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그런데 진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요. 하루에 2,000개 이상 종목이 빠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전략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극적인 부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극적인 부분도 일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 원래는 시황을 길게 할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장의 차트나 이런 부분을 안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중 기준에서로 따진다면 미국장의 흐름이 선물 쪽이 뭐 제한적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유럽 쪽도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유럽이 변동성이 1% 이상으로 쫙 나오다 보니까 미국 쪽의 낙폭이 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VIP 회원님들 또 문자방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전략 부분이 주력주에서 조금 조절을 해서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주도 업종군을 좀 바꾸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도 그럴 것이 어쩔 수 없이 1월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지금 높은 것이 34%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21% 이상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1월 정점 찍고 나서 계속 이래요. 근데 계속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움직임 폭 이외에 뭐 3분의 1 정도 기준이 될까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말 대비해서부터
이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9만 원 이상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된 건 없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장중에 따라붙었던 적은 있다 할지라도 두세 번, 세 번 정도 9만 원 돌파의 흐름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9만 원에서부터 8만 원 공방 그 박스에서 8만 원이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7만 뭐 9천 원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예? 최고점에 9만 원에 만약에 편입을 하셨다. 그러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향후에는 윤 정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9만 원에는 한 번에 사진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 뭐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꼭 그렇게 나눠서 안 사도 됩니다.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다만 한 번에 사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에 샀어. 왜? 절대 안 밀릴 것 같아서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내 기준점에 조금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 내가 사면 절대 내가 안 밀릴 것 같아. 뭐 그렇게 했으면 밀리더라도 내가 좀 판단을 조금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지금 뭐 내년 순이익이 46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상향되고 있죠. 시가총액이 470조 수준. 야, 이건 뭐 10배 수준의 PER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너무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만약에 샀다라고 치더라도 평균 단가 사실상 9만 원 아니잖아요. 나 분할 매수 못했어. 윤정 때문에 9만 원에 샀어. 하시더라도 지금의 손실률 시장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 손실률 그렇게 따져갖고 손실률 가져가면 안 돼요. 물론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놓고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간이 물론 뭐 7개월이니까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발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기준입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도 시즌을 들어갔어요. 며칠 전에도. 지난해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이 랠리. 시장에 10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의 랠리. 이거 이후에 우리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 의원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단 한 번도 안 쳐다보죠. 7월 달에 이 10만 원대에서부터 이 흐름을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우리가 종목이 달랑 3개였단 말이에요. 삼성전기, 그러니까 IT.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1월 달에 2020년 1월 달에 신고가 나올 때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삼성전기 하나. 그 다음에 한진칼 하나. 그 다음에 네이버 하나. 이렇게 3종목이었죠. 한진칼이 작년에 8월까지 변동이 나오면서 그 수익 가지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붕괴됐다가 덜 빠지고 가장 빨리 회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팔아서 다른 거 사라. 네이버 절대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결국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오히려 조금 그 당시 기준에서는 오랜 기간을 봤지만 결국은 5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 물량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0% 비중의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에? 60만 원에. 한 달 만에 80만 원 넘겨버려요. 한 달 만에. 그렇게 해서 그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다시 시젠을 들어가죠. 근데 시젠 같은 종목 사실상은 30% 비중은 안 가지고 가는데 수익도 원체 낮고 그리고 뭐 하반기, 상반기 기준에서의 실적 범위가 나올 시점이고 어찌됐건 7월 한 달에 11만 원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그리고 막판에 차익 실현에 약간 미스가 났죠. 오버슈팅 한번 몰려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까지도. 그러고 나서 복수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봤단 말이에요. 쳐다도 안 봤어요. 최근에 들어서 시즌 들어갔죠. 코로나19 관련해서 4차 대유행 관련해서 시장에 이제 휴마시스라든가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또 뭐 바이오니아라든가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교육용 1%입니다라고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중간에 뭐 한두 종목 정도 교육 1% 혹은 3% 혹은 5% 단문 문자가 한두 차례 나갔을까? 그 정도 수준이죠. 진원생명과학인가요? 한번 나갔던가요? 없단 말이에요. 들이질 않아요. 감당이 안 돼요. 응?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하다못해 하물며 가장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두산중공업 누가 뭐라 해도 15,000원대 초반에 들어갔잖아요. 언제? 날짜도 아니죠 뭐. 5월 20일 날 1,000억 터지고 거래대금.
5월 24일 날 거래대금 2천억 터지는데 음봉이야. 5월 26일 날 드디어 거래대금 2천억 넘기면서 양봉이 나와서 그날 15,300원에 정확히 문자 내용 그대로. 그리고 차익 실은 좀 일찍 했죠, 사실. 그러나서 계속 전략을 어떻게 잡아드려요? 개장 초부터 계속 잡아드리잖아요, 전략을. 그게 32,000원 같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32,000원에서 두산중공업이 나빠요? 두산그룹이 뭐 이름이 없어요? 알잖아,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32,000원에서 밀려 떨어진 게 23,000원이에요. 4거래일 만에. 이 변동성의 기준이 우리처럼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15,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17,000원대 차익실을 안 했다고 치고 중간에 뭐 사고 팔고 몇 번 했다고 쳐요. HMM처럼. 응? 따블이 났어. 좋아. 그럼 우리는 성공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막상 방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뭐예요? HMM도 10,000원대 후반, 뭐 14,500원에서부터 10,000원대 후반, 20,000원, 30,000원, 40,000원. 근데 결국은 그걸 잘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반기 내내 사실상 주력이 못 가다 보니 수익이나 단타 종목도 안 들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HMM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MM을 잡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주력주 위주로 그래 주력주가 안전해. 아우 주력주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력주가 안전해. 아우 그래 주력주 갖고 있으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아우 버팅길 수 있어. 어우 막 LG화학 그냥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막 80만 원도 깨지고 막 깨는 머리 아파. 근데 사실상 따져보니까 LG화학도 어마어마하게 감당 안 될 정도의 손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고점을 뚫었고 다 떠나서 시장이고 뭐 다 떠나서 뭐 작년 대비 뭐 비교하고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손실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실률이 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거를 기준 잡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이제 심리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시장이 고점을 뚫었는데 또 윤정도한테 한 달에 그냥 막 400만 원씩 막 과금을 해가지고 리딩을 받고 있는데 손실까지나 몇 천만 원씩 그 정도 과금하실 정도면 이제 좀 자산도 규모가 있으시겠죠. 와 이거 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까지 손실이 나.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서 야 이게 과연 진짜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윤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응? 이게 진짜 삼성전자가 저평가 기준이 맞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아니 윤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14조 미만, 순이익이 14조 미만에서 다시 14조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을 합쳐도 시가총액 두 종목 합치면 150조인데 150조 합쳐도 아무리 성장성 뛰어나다고 해도 150조짜리 종목의 순이익이 2조 5천억이 안 나와요. 두 종목 합쳐도. 근데 하이닉스는 얼마 14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은 두 종목 합쳐 150조 대비 얘는 90조가 안 나와. PR이 6배예요. 그 저평가 상태의 기준 손실률 어마어마하죠. 근데 최고점 14만 원 거기서 잡았나요? 14만 500원에 아니죠. 13만 원 만약에 13만 원 기준 13만 원대 뭐 중반까지라고 쳐요 또 12만 원 이탈됐어. 그러면 10%의 손실률 그거는 한순간에 돌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하박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늘 같은 날 DB하이텍은 강한데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DB하이텍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변동성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오늘 빨간불 놔주고 와 땡큐해. 그러면 여기서 한번 탁 털어내고 일로 한번 탁 와주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IT 내에서도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팡 들어서 수급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PER이 7배 수준이고 펀더멘탈로 놓고 보고 수급의 변화 부분이 좀 머리 아프긴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만약에 들여다본다, 놓고 본다, 실적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 그렇다면 또 감내는 돼요. 그렇지만 그 변동성 부분이 극대형주하고의 그 차이점 부분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좀 가볍다는 거죠.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일정 범위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나머지 기준에 또 거래대금까지. 예? 지금 뭐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형성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볼 때 어때요?
이거는 수급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 주든가. 아니면 뭐 거래량 호가창에 호가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든가. 이도저도 아니어서 교육은 잡아드리고 자 시초가 대비해서 살짝 들어올렸다가 눌려져 있는데 25만 3천 원 넘기면 따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설명하고 탁 돌았더니 벌써 움직임이 나와. 근데 수급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 그럼 윤정두가 자 오늘 삼성전자 절반 정리해서 에코프로 HN 들어갑시다. 삼성전자 절반 정리해서 코스모 신소재 들어갑시다. 하이닉스 도저히 지금 안 나오니까 변동이 정리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변동을 안 가져갑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스윙 종목군의 기준이라면은 이동 전략을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압축을 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또 압축하면서 버거웠던 부분이 하나솔루션을 정리해서 금호석유로 왔더니 금호석유 찔끔 움직이더니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밀려버렸어요. 그죠? 두 번째, 두산중공업을 정리를 해서 HMM으로 와버렸어요. 크잖아요. 17,000원대. 그랬더니 HMM이 거기가 고점이 돼버렸어요. 이런 흐름도 연출이 된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뭐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 한 3%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줘.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뚫어줄 때 그냥 움직입니까?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이지. 근데 결국은 또 밋밋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윙 종목의 비중 뭐 최대폭 20%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주력주 냅두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손절하고라도 이쪽 범위에서 좀 변동이 나오는 쪽 한번 따라붙어 봅시다. 라고 기준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비중이라면. 근데 주력주는 건들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또 스윙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윙 종목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지금 방안에 VVIP 회원님들, 문자 회원님들 전체 하면 200분이 넘습니다. 그죠? 200분 정도, 200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분 정도가 과금하고 들어오실 정도의 기준의 자산이시라고 한다면 그 자산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그중에서 지금 제일 거래대금이 벅찬 것이 SM. 그죠? 거래대금이 벅찬 게 시가총액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겁이 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들이 다 들어가시면은 또 무료 방에 계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보시면은, 이거는 좀 버거운데? 거래대금이 좀 약한데? 다만 17% 수준의 쌍끌이 매수,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으니, 그러니 이제 여기서 조금 잘 대처해 나가면 크게 무리수는 없다. 또 업종 대표 주고.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대금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별로 거래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터질 때 기준과 멈춰져 있을 때 극대형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극대형주에서는 아무리 우리 물량이 많다 해도 그 시세에 왜곡되는 부분은 순간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하여간에 정회원님들 그 시황 때문에 또 비중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지금 보시는 무료 회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오늘도 윤정두가 막 이 종목 대박 났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심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주력 팔아서 이걸 사야 되나?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다라고 하는 거는 업종 대표주군들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많아야 10조 이상짜리 종목도 수십 종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을 한다면 IT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묶고 보죠. 이 둘 중에 한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를 한 종목. 이렇게 해서 IT 네 종목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두 종목 정도
혹은 한 종목 정도의 기준의 IT 비중. 그리고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 한 묶음. 둘 다 사자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KB금융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 이제 업종분들의 훌륭한 종목도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IT를 1순위로 기준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적. 두 번째 기준에서도 자동차 기준의 실적. LG화학도 실적. 거기에 이제 그 물적 분할에 따른 IPO 기준. 그리고 이제 금리 기준에서 뭐 금리 기준에서는 금융 지수사 놓고 볼 수밖에 없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당장에 이제 블랙아웃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전, 원자력 관련해서 한전은 뭐 꾸준하게 볼 겁니다. 어차피. PBR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평가 상태로 일단 어찌됐건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펀드멘탈과 수급까지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뭐 개인들이 뭐 무지 샀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말라. 53%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개인들 10%뿐이 안 돼.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50%, 49%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개인들 10% 수준이에요. 근데 무슨 뭐 동학개미가 뭐 제일 많이 산 종목 금액으로 많이 샀겠지. 퍼센테이지는 잽도 안 돼. 이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버틸 수 있다. 어떤 기회든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게 아닌 너무 극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이게 아닌 바이오주야. 뭐 진단키트야. 고점 대비 60% 70%씩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고점 대비 40%가 밀려 내려왔어. 예를 들면 고점 대비 40% 밀려왔어.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실적이 없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자산 가치도 없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돌려진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꿈만 되면 꿈으로만 형성이 된다면 뭐라 말씀드려도 지금 기준에서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뭐라 말씀드려도 지금 기준에서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가 전체적으로 주도주들이 못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뭐 7개월째 못 움직인다고 쳤을 때 못 움직이는데 이것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스윙 종목이라든가 뭔가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력주 기준에서는 멈춰 계시고 우리 특히 이제 정 의원님들 주력주 기준의 비중을 꽉 채워놓으셨어요. 100%야. 그럴 경우엔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 정도 기준이라면 그거는 일부 조절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7, 80%, 8, 90%예요. 근데 내가 주력주를 갖고 있어. 야, 이거 수익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갈등이 생겨? 일단 멈춰 계세요. 멈춰 계시고 주력주에서 시간이 만약에 조금 더 걸리더라도 주력주에서 수익 기준으로 지금 하방은 잡고 있잖아요. 네? 잡았잖아요. 뭐 삼성전기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저점이 8만 원이 뭐 삼성전자도 눌려 있고 미끄러진 상태이지만은 추세가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니고 자동차에서 자동차 올라와 있잖아요. 어찌됐건 24만 원 현대차 공방, 기아 9만 원 공방에서 다시 눌려져 있지만은 바닥 대비해서 일단 돌려놨죠. 그죠? 그리고 LG화학도 막 80만 원 이탈되던 시점에 이런저런 막 악재 요인처럼 불거뜨렸던 이야기들. 근데 수급 개선폭과 함께 일단은 80만 원 초반에서 하방을 일단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KB금융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시장은 고점 뚫는데 왜 주력은 못 가요? 하나 하고 시장은 고점 뚫고 갔는데 왜 주력은 마이너스예요? 두 개. 실질적으로는 막 30%, 40% 혹은 20%대 막 이상 주력입니다. 주력의 기준에. 그건 아니죠. 그죠? 버거우시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왜? 마찬가지예요. 무료 라이브 방송 보시고 전략 잡으시는 분들도. 언제까지 소형주에서 윤정도가 교육용 소형주 말씀드리고 전략 잡아드리지만은 소형주에서 오늘은 상한가, 내일은 하한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인터파크 막 대박 났어. 아우 땡큐에 한샘 막 폭등 나왔어. 그 다음날 폭락이야. 효성그룹주들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남는 건 뭐예요? 살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만약에 내가 살까 말까 했는데
그 다음에 머릿속 기억 속에서 싹 없어져요. 그럼 올라오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다시 이만큼 쫙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죠. 여기서. 그게 다행히 더 가주면 좋은데 내동매매, 추경매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요만큼의 비중, 일정 범위의 비중.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노트북 그 서버가 인터넷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할 텐데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시황 내야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인터넷 잠깐 정리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요. 오늘따라 이렇게 시황을 약간 어설프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 박승재 TV 나갈 때 뭐 미국 시장도 흔들려 있고 우리나라도 다소 흔들려 있다면 시황 부분만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시황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황을 놓고 저는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혼날 수도 있는데 가늘고 길게 가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가다가 한 방에 세게 들어올리는 그 기회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IT 거품 났을 때부터 많은 그 당시 기준에는 유료 활동을 안 했으니까 뭐 동호회 분들이라든가 그죠? 추종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분들 이렇게 뵐 때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치를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스운 얘기로 2016년, 2017년 그 좋은 수익을 내다가 삼성전자만 뭐 10년 년 매매하셨다는 분이 부산에서 약국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께서 여성분이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2017년 하반기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딱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정신없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지금처럼 뭐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뭐 신라젠 같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매출액 60억짜리가 매출액 60억짜리가 적자 업체가 시가총액 10조까지들 올려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신 대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 그것만 기준을 잡아도 절대 고점에서 저 바닥까지 안 가져가요. 옥이 안 부립니다. 근데 실적도 없는 애를 공정 공시도 나오지도 않고 의무 공시도 없고 그냥 뉴스 나부랭이 나오는 거 가지고 나부랭이라면 안 됐다. 그거 가지고 결국은 15만 원까지 7천만 주짜리 종목이었습니다. 15만 원까지. 이틀 만에 10만 원에서 50% 들어올려놨어요. 7조짜리를 10조까지. 그게 정점이었죠. 그리고 만 원까지 이탈되는 그리고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는. 근데 삼성전자 잘 가지고 계시던 분께서 그분 이제 뭐 10년 동안 삼성전자만 100% 갖고 있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전략 잘 쫓아오시다가 마지막 자락에 삼성전자 2017년 10월에 전략 매도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10월에 매도하는데 그거를 매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급하니까 다시 사면 안 되냐. 다시 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삼성전자 조정받으면 다 같이 조정받을 건데 조정받더라도 뭐 감내하고 뭐 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십시오. 그 와중에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낫었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결론은요. 그냥 다 팔아서 신라젠이야. 왜? 맨 처음 들어갈 때 자고 일어났더니 눈 뜨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0몇억 하신 분이에요. 눈 뜨고 일어났는데 한 1억 샀어. 근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막 10%, 20%씩 올라가.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지. 그 다음에 더 사는 거지. 결국은요. 전액 다. 결국은요. 만기 연장 안 하고 신라젠 방으로 갔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방으로 갔겠지. 응? 그 친구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도 할 수 있으면 고점에서 잡아놔 드리죠. 그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전화가 오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1대1 상담을 해줘? 전체 공개적인 매도 사인 다 나간 거 모르세요? 결국은 10몇 년 삼성전자 잘 운영하셨던 분이 그 한 방에 그냥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삐끗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내동매매를 하시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그냥 말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도 아유 얼마나 좋은 종목 많아요. 두산그룹주, 두산중공업을 안 좋았냐고 쫙 뻗어 올라가다가 32,000원에서 23,000원. 뭐 지금이야 돌려놓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다시 들어갔었어요 우리도. 그랬다가 결국은 그냥 제자리에서 25,700원 이탈되면 정리합시다 끝. 그리고 그 다음날 26,000원, 7,000원 가더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 들으면 또 언짢아하실 수도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 8만 원 공부할 때 8만 원 이탈되면 정리하십시다.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가지고 계신 물량 정리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8만 원 공방하다가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 9만 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9만 원 넘긴 날 어떻게 됐어요? 거래되면 터졌겠죠. 그런 날은 또 우리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8만 원 이탈될 때 손절했다가 8만 원 위쪽에서 거래 빵 터질 때 뭐 8만 2천 원, 8만 3천 원, 8만 4천 원에 샀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적 뒷받침되지 않고 거래대금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한가 맞아버리죠. 하한가 맞아버리죠. 시즌 마찬가지. 뭐 슈마시스 마찬가지. 오늘 뭐 10% 등락 나왔지만은 결국은 정리하세요 했는데 미련을 가져요. 그럼 윤정도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저기 떨어져 있는 한 마리 양도 귀하지만은 취입장에서 100마리 양에서 99마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응? 성경책처럼 한 마리를 더 이뻐하고 뭐 더 이뻐한다기보다 한 마리 더 소중하다. 소중하죠. 근데 100명의 전체적인 분들을 아우러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운영 전략이 유료 22년 동안의 그 전략 그대로예요. 응? 대부분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의 기준에는 내 주력 종목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워놓고 그건 거의 안 건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목군들이 주력으로서 오버슈팅을 제대로 줬을 때 고수익 잡아내고 그리고 그 수익 가지고 수익 종목 센 놈 하나씩 나오면 뭐 시즌이 됐든 HMM이 됐든 두산중공업이 됐든 뭐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묻지마 종목 많잖아요. 그거 잡아내서 수익 내면 돼요. 그 여유 자산, 요거는 조금 기스가 나도 된다. 조금 손실이 많아도 된다. 요건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1억에서 10%는 내가 이거 없어도 돼. 수익이 났거든, 만약에. 주력에서 충분하게. 지난해 11월, 12월, 1월처럼. 응? 그럼 10%는 없어도 된다. 그 10%를 가지고 센 녀석들을 잡아내서 들어갈 수 있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그 이상의 뭐예요, 그게?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 그건 매일 잡아드리잖아. 거의 매일. 오히려 그걸 잡아드리게 됨으로써 흔들리실까봐 조심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문자 발송 일부 그리고 실질적인 매매의 일부 그리고 어차피 똑같아질 거예요. 얼마 전까지의 분위기에서 뭐야? HMM, 뭐 두산중공업 또 그 밖에 종목군들 또 지금의 기준에서도 뭐가 됐든 충분하게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가장 좋은 게 뭐 1조 수준도 좋지만은 가장 좋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 5조 원 전후 정도. 거기에 거래대금이 항상 2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일단은 터져 있는 종목. 그러고 나서 이제 조단위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주력 포트폴리오는 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적금 깨서 딴 거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주력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얘가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쥐고 가는 겁니다. 쥐고 가서 뭐 황금 대바닥주 수익 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펀더멘탈적인 검증, 수급에 대한 부분 전부 확인된 거니까 쥐고 가지고 가셔서 이 종목에서는 수익 기준 잡아낸 다음에 그때 돼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면은 수익 보고 정리하세요. 굳이 손실 보고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쫓겨진다니까, 쫓긴다니까. 근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은 설정을 해볼게요. 수익 종목에서 뭐 요즘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대한항공이 나빠서가 아니라 호텔신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다소 밋밋해져 있네요.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또 얘네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네요. 눌려 있네요. 그럼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우시면 요걸 정리해서 지금 기준의 변동이 나오는 예를 들어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 DB하이텍 같은 경우 눌려져 있을 때, 하이닉스 눌려져 있을 때, 금요일 날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입 관련해서 M&A 관련해서 큰 내용 아닙니다라는 기준이라든가, 혹은 SN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겪어보셨죠. 코로나19 터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눌렸을 때 핑계거리. 코로나19가 해소되니까 이쪽 엔터주들도 움직이네 라는 시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밖에 시각도 있지만. 그 기준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반적인 그런 흐름에, 시장 또 흐름에 눌렸어. 예? 신고가 내주고 눌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2% 빠진 게. 내 기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기준도 봐야 돼요. 그죠? 2% 빠진 것만 가지고 우리는 겁을 낸단 말이에요. 왜?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뭐 상한가도 가는데 뭐 2%쯤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소중한 재산이니까. 그죠? SN 같은 경우도 2%에 가슴이 콩닥콩닥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눌려있을 때 종가를 봤더니 수급이, 손바뀜이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샀더라. 그러니까 판 쪽은 판 거야. 만약에 그게 공매도면 다시 사야 돼.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팔고 이쪽에서 산 게 명확해. 손이 바뀐 거죠. 거래대금은요. 매수 평균 단가는요.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코로나19 부분이 다소 주춤거리고 또 전체 시장이 주춤거려. 시장의 반등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7% 매집한 쪽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스윙 종목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일부 한번 이동을 고민해 볼까. 오늘 이동해 놨는데 그 다음날 얘는 못 가고 또 얘는 가. 카카오게임즈 금요일날 샀더니 오늘 3% 빠져버려. 2.7% 빠져버려. 시간에서 또 글로벌 시장 밀리니까 또 빠져버려. 계속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쫓겨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료든 무료든 윤정도의 시황, 윤정도의 전략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인터넷 제가 잠깐 끊겨갖고 다시 이거 점검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자, 내일 시장 뭐 하루 보는 게 아니다. 오늘 시장 하루 보는 게 아니다. 앞으로 시장 난 영원히 볼 거다. 000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000 한번 넣어주시고요. 제가 물 마시고 요 인터넷 좀 점검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000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자, 예, 연결이 됐네요. 그걸 내가 해도 될 텐데 그거를 참 바보 같은 윤정도가 그걸 못해서 그죠? 접속 인원이 몇 분 안 계시네. 갑자기 미리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접속 인원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 또 자신감 가지시고 어제 같은 날은 우리가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늘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정혜원님들 방송에서는 거의 뭐 8시 반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중간에 뭐 한 시간 쉬었나? 그냥 내리 이 뭐 시황, 종목 또 주력주 변동 뭐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거 뭐 계속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전략 잡아드리고 변동성 있는 종목 위주로 또 전략 잡아드리고 쭉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래서 자료 말도 안 되게 좋은 자료 쫙 뿌려드렸죠. 자, 어쨌건 자신감 가지시고요. 000 올려주시고 우리 제가 방송 올라오기 전에 자료부터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자료 신청하신 분들께 자료를 못 보내드렸어. 000 엄지척 해주시고 자료 좀 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서 어제 야간에 아니 괜찮아요. 요것만 볼게요. 카톡 연동할까 질문 주셨는데 어제 야간에 제가 방에 뿌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2개. 그게 뭐냐면 우리 VOD 자료 있습니다. VOD 자료 110만 원에 9시간 강의 캔들. 그러니까 그게 5강좌잖아요. 그 중에 한 강좌. 거기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 1, 2를 나눠드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출석 체크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3강까지 드렸습니다. 1강, 2강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시간 30분이에요. 1강하고 2강 합산해서 2시간 반이에요.
캔들 기초는 여러분들이 싹 다 섭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강, 2강 그 동영상 2시간 반 기준하고 동영상 자료하고 그죠? PDF 자료하고 그거를 어제 야간에 뿌려드렸었는데 어제 야간에 물방울 못 해드려서 오늘도 지금 000 눌러주셨는데 한 번 더 갑니다. 캔들 한번 가시죠. 캔들 출석 체크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능동적이신 방 기준에서 말씀드린 1강, 2강 2시간 반짜리 그거 110만 원에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이니까 그거 얼마야? 55만 원어치지. 그걸 드릴 테니까 캔들 한번 하셔서 기초 강의 부분은 캔들에서 다 잡아가십시오. 캔들 지금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우리 그 직원분께서는 어제 야간에 제가 올려놓은 거를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어제 야간에 뿌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VOD 강의 중에서 캔들 부분 1강, 2강 올려주시면 됩니다. 캔들 얼른 출석 체크 얼른 하시고 얼른 또 진행돼야죠. 각 방에 노란 톡에 캔들 그렇게 올려야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속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실 수 있겠죠. 캔들 방송을 이제 고정적으로 시간 정해서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자료 부분 뭐 이렇게 막 만들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캔들 능동적으로 지금 47분 계시는데 캔들 50분 오케이 캔들 채팅방 노란톡방 다 캔들 저도 핸드폰 봐야 되겠다. 캔들 오케이 오우 좋아요. 캔들 마지막 15번째 방도 캔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거 링크 한 번만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장 상황은 앞부분 녹화 부분 보시고 내일 뭐 원고 자료 그러니까 내일 뭐 시장이 강하면 굳이 또 시황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예. 내일 시장이 약하면 시황에 대해서 또 자신감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력주에 대한 전략 잘 잡아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어요. 그중에 오른 종목이 사실상 특이한 거죠. 자 보시면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어제 야간에 전략 종목으로 잡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최소 거래량 보면 25만 주 잡아드렸는데 그에 못 미치고요. 추세 범위는 이제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예전에 2020년 5월 달에 5월 8일 기준일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간 기준이 60만 원 전후 기준이었어요. 한참 올라왔을 때죠. 그 밑에서는 교육용으로 뭐 잠깐 한 번씩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문자도 거의 뭐 나가지도 않았고. 근데 왜 다 올라와서 또 60만 원일 때 들어가느냐? 60만 원이면 주식수가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600만 주짜리, 6천만 주짜리 종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6,600만 주, 6,600만 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이제 40조 정도 할 때 들여다본 기준이 됩니다.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 80만 원대까지 훌쩍 넘긴 게 한 달 만에 넘겨버려요. 근데 요 당시에도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냥 뭐 바이오입니다. 실적 솔직히 얼마나 나와요? 실적도 안 나오지. 이 실적이나 나옵니까? 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졌어요. 40조 정도 했을 때 시가총액 3위였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지금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40조 할 때 3위였는데 60조임에도 불구하고 5위야. 그 사이에 이제 움직여서 올라온 게 네이버 카카오인 거고, 그죠? 뭐 LG화학도 사실 많이 올라온 거고. 어찌됐건 40조에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은 지금 36조인데 3위가 아니라 9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간 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첫 번째 기준에서는 그 당시 기준에 5월에 접근을 했으니까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 상장한 지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 200의 비중, 요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중을 조금씩 높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비중을 높여줄 때마다 수급이 들어오는데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위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 해소가 되면서 그룹도 삼성그룹 자체가,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14% 수준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언제부터? 2014년 12월 2일부터. 인적 분할을 염두에 둔 건데,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시민단체가 이제 내세운 논리는 다른 그룹주는 다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걸 또 정부가 권장을 했고, IMF 이후에.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가져가고 또 못된 짓거리를 못하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적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수익 나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사업을 벌려. 우리는 수익 난 거 갖고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 수익금 가지고 뭐 하다못해 자회사 막 증자해줘 버리고 아주 못된 짓거리 많이 했죠. 근데 이제 IMF 이후에 그렇게 하지 마라. 족벌 체제로 가지도 말고 경영권 투명하게 가져가라. 뭐 그런 식의 기준에서 결론은 지주사 전환을 권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하여간에 뭐 삼성그룹만큼은 안 된다. 삼성그룹만큼은 절대 인적 분할 안 된다. 특별법 혜택 주지 마라. 돈 들려고 경영권 승계 작업한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딱 하게 되면요. 자사주 14%가 홀딩스로 오면서 사업회사의 지분, 자사주 부분은 빼고 나머지 주니까 이제 불만은 없어지죠. 근데 이 자사주가 홀딩스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의결권이 생깁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근데 홀딩스로 오면서 의결권이 생겨. 그 당근을 준 거야, 당근. 인적 분할해라. 지주사로 가. 경영성 투명하게 가지고 가. 근데 이제 뭐 삼성은 돈이 많으니까 굳이, 그러다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경영권 승계 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은 정권 딱 바뀌면서 시민단체 딱 나오면서 너네만큼은 인적 분할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다행히 이제 인적 분할 안 하는 대신에 자사주를 이익 소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이쪽을 뭐 불법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시장에서는 아름아름 알고 있죠. 분석 내용도 나옵니다. 보고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강세를 띄어야만 될 그러한 전망도 많이 나오죠.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띄어야만 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나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 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상속세도 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기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성물산과 또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박입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수급 논리의 기준과 그 부분의 기준과 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봤던 기준이고 그 90만 원 넘기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포장은 뭐로 돼 있어요? 뭐 앞으로 뭐 성장성이 뛰어나고 실적이 뛰어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제한적인 거. 그때 돼서 점상 갈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오늘 뭐 하여간에 시황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에 다 같이 조정을 받은 거다. 남의 떡이 커 보였지만 결국은 한동안 굉장히 강했던 포스코 어디 갔어요? 42만 원 찍고 포스코 어디 갔어? 33만 원대 하고 있죠.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엇박자가 나면 내동매매 후유증이 나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쪽에서도 일단은 에코프로 BM과 카카오 게임즈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2위였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7%의 강세와 함께 2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이제 1위를 남보겠죠.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빠져나가겠죠. 셀트리온과의 합병. 저는 그게 재료일까라는 생각이 돼요. 셋이 합쳐가지고 순이익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더 커지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이쪽 부분의 흐름, 그 기준에서 오늘 카카오는 좀 많이 눌렸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사실상 에코프로 HN의 상한가까지의 흐름에 심리적으로 좀 연동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좀 많이 약한 상승률 상위 종목 어때요? 다른 종목은 나는 모르겠어요. 또 거래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상승률 상위 종목의 에코프로 HN 교육은 잡아드렸지만 쉽지는 않은 종목의 기준이었고, 바이오니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은 나왔지만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바이오니아 편입하세요 뭐 이런 종목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장 마감 무렵에 방안에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오픈도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전략은 잡아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들여다보는 입장은 아닌데 전략 기준은 뭐 명확히 잡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 종목군들 전략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률 종목에서도 여기 대단하죠. 그리고 LNF 부분이 다시 꼬리 달고 감싸 안고 돌렸다는 거.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삼형자회관에 뭐 상당합니다. 그 전략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상승률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는 오늘 전략 올려드리면서 일단은 전략 차익 실현한다. 근데 내일 기준에서 박셀바이오를 보실 수는 있어요. 또 시장이 어렵고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주들 변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700만 주였죠? 얼마? 7, 8, 56. 내일 최소 거래량 부분. 최소의 범위가 5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적어드립니다. 기준 거래량.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500만 주, 최소 거래량 500만 주 실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 개장초에 거래량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전자 같은 경우 굳이 뭐 시가총액이 제한적인데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기준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HN이 글쎄요, 그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어떤 시장 조치가 됐는지 공시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만약에 이쪽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1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시장 조치가 없을 때,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주의 기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천억, 4천억의 거래대금 터지겠죠. 140만 주의 70% 정도 잡은 거예요. 80%를 잡아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0만 주 이상. 기준은 뭐다? 시장 조치, 주의 조치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을 때. 단기과열 지정 예고 안 들어가 있을 때. 그다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만 주, 1100만 주 터져 있잖아요.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내일 기준 잡을 때 1100만 주 곱하기 80%, 880만 주, 900만 주여야 되는데 800만 주만 일단 공격적인 기준. 왜냐하면 시세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800만 주도 안 나와요. 대장주에는 변동이 일부 나오겠죠. 휴마시스 오늘 전략 잘 잡아드렸고 차익 실현 잘 잡아드렸는데 휴마시스 사실상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잡아야 돼요. 2천만 주. 근데 공격적으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1,500만 주. 지금 다 공격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시장이 좀 둔화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장이 유럽의 영향으로 지금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기준이 형성이 된 거라면은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내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띈다면 이 종목군들의 조정폭, 눌림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셀바이오 같은 경우 500만 주 펀더멘탈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변동성만 놓고 본 겁니다. 뭐 공시 내용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심리적인 면에.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7월 초에 사실상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오픈돼 있었죠. 결론적으로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신뢰된다라는 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인 기준에 800만 줄 잡아드렸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이제 뭐 오늘 거래량이 다 터져야 되는 게 맞아요.
휴마시스도 1,500만 주 잡아드렸지만 원래 2,0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옳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돼요? 코스모 신소재 600만 주 그대로 유지를 해드립니다. 600만. 코스모 신소재 기존에 700만 주까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최소 범위 600만 주.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도 70만 주 거래량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 매매의 기준이다. 그건 뒷부분에 설명. 정리됐죠? 내일장 공략주 뭐예요?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종목군들이고 야간이나 아니면 내일 개장 전에 또 종목을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 정도 놓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휴마시스, 뭐 바이오니아 오늘 기준에 변동이 좀 나왔던 종목 꼬리 달고 쭉 내려왔고요. 요것도 바로 뒷타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빠르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또 퇴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원래 퇴근 몇 시죠? 9시? 왜 이렇게 늦게 가? 아, 그래? 오. 아니야, 그래 내가 힘들어. 내가 목이 아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떠들어갖고 제가 힘들어요, 제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도 뒤에 전략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놓고 보시는 부분은 요거예요, 그냥.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에코프로 HN 독고탁 선생님께서 또 수고하셨습니다 해줬고 독고탁 선생님께서 이렇게 36만 원 수익입니다. 이건 금액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변동성 매매를 잘 따라 붙으셔서 잘 그 변동성을 잡아내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응? 그리고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소액을 접근하시는 범위가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서 매매가 되시는 거예요. 내 자금이 크게 들어갔을 때는 환급성이 내 물량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 물량 갖고 주가가 호가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변동성이 나왔다고 해서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120.80%의 수익이신데 오늘 피드 선생님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 나왔으니까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시겠죠. 오늘 장중에 이제 문나 선생님, 띠아 선생님, 코스모 신소재 VI 코스모 신소재 오늘 시초가 넘기는 수준의 기준이 되죠. 개장 초에 이제 잘 기준 잡으신 거고. 그러니까 15일 날 올려드리고 16일 거래량이 없었고 오늘 이제 거래 터질 때 잘 편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뭐 가져가시되 41,700원 기준의 지지라인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 뒷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미영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코스모 신소재 감사합니다. 매도해서 수익 받습니다. 배우신 대로 뭐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또 마찬가지 주린열공 선생님 휴마 8% 수익. 오늘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휴마시스를 올려드렸죠. 어제 야간에도 올려드렸죠. 그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서 유일하게 올려드린 종목인데 박동수 선생님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마시스 수익 감사합니다의 기준 뭐예요? 차익 실현하셨다는 거죠. 소심해서 소폭 커피값만 벌고 나서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짧게 끊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쭉쭉 뻗어 올라가주면 가장 좋은데 중간에 눌러? 내 물량 털고 가겠다는데 털려줘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 8.34 7월 14일의 기준이죠. 뭐 이렇게 7.4 언제요? 7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 부분들을 7월 14일 또 변동성 거래량 터진 7월 19일 이런 데서 잡아가시면 돼요. 가지고 갔더니 올라가더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종목은 대주주지분이 9%인데 여기 보시면은 1조 미만의 종목의 기준에서 5점 대비 2, 3% 밀리면 50% 이상 4,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또 편입단가 대비 10%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에 마지노선은 5%까지 밀려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10% 미만일 때는 차익 실현 범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좁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전략. 오늘 에코프로 HN 상한가 막판에 상한가 만들었는데 상한가에서도 50% 차익 실현. 시간에서 소폭 밀렸어요. 뭐 종가는 6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한가 이태로의 상한가 대비 3에서 5%. 근데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아닌 거고. 그리고 50% 미만의 물량만 오버나잇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 만약에
뭐 여러 종목, 특히 뭐 에코프로 HN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추정 시에 전량 착실합니다. 이게 기준이 잡혀야 두산중공업, 예전에 뭐 신라젠, 또 인터파크 이런 종목의 전체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출석 체크 한 번 더 갑시다.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거거 한번 갑시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이 인원이 정체 상태 2만 170분 계시는데, 2만 1,700분 계시는데 정체 상태. 그러면 안 되지. 장중에 올려드리는 전략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다 전략 보고 접근하실 수 있어야죠. 자, 거거 9999 거거 한번 갑시다. 거래량 거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분께서는 오늘 식사도 못하고 아마 그 카카오 쪽 갔다 온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이 알고 보니까 이 유사투자자문업을 내서 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거 사기더라고 보니까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있죠. 그 방 안에 1,000개씩 막 뿌리고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1,000개씩 뿌리는 애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더라고. 저희가 들어가서 1대1 이렇게 해봤더니 1대1로 딱 쪽지 와서 백호 선생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진짜 백호고요. 그러면서 나 진짜 그러면서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십시오. 주는 사이트가 뭐냐면 대여계좌. 그건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피해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피해 보시면 안 되니까 저희 인력 2명 인건비 다 빼서 그 윤정두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카카오 판교 소비자 센터까지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이런 업체들 당장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걔네들 링크 달려서 들어가는 업체들 있잖아요. 당장 막으라고 보냈는데 보고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당장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막았다고 치면 공중파 기자분들이 계속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제보 좀 해달라고. 제보해서 카카오도 혼이 날 수 있게끔 해야죠.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장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들어가서 해봤더니 얘네들 이렇게 가짜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더라. 근데 야, 니들이 이거 바로 막아야지. 안 막으면. 그리고 그거 막든 안 막든 윤정두하고는 또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걔네들 거 막으면 걔네들이 오히려 해코지 하려고 달려들긴 하겠지, 저한테. 응? 그 인력 직원분 2명이나 보내서 그렇게 하는데도 담당 그 카카오 직원분들이 고강도로 난 못해 뭐 이래버린다고 한다면 뭐 공중파 끼고 인터뷰 따야죠. 그리고 엊그저께 한국경제TV 얘기 들어봤더니 한국경제TV 전문가들이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왜 날아갔냐 했더니 그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게 되면은 그 앞에 공지를 다 해놓겠나 봐요. 그걸 안 해놨나 봐, 애들이. 그 다 카카오에서 보냈는데 모르고 안 했나 봐요. 한 방에 한국경제TV 전문가들 카톡방이 다 없어졌다고. 근데 이제 뭐 환경에서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카카오톡에 막 이야 언론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 만에 부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거 쭉 많이 올려주셨는데 거래량 교육, 거래대금 교육 올려드리세요. 자료하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 링크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그리고 엄지척 하셔야지. 저 지금 농담이 아니라 목이 안 좋아요. 벌써 좀 허스키하잖아. 투명하지 않잖아. 하루에 10분만 얘기하라 그런 거를 월말까지. 거기다 어제 오죽하면 야간 무방 안 했겠어요. 목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도 장중 내내 장 안 좋으니까 전략 잡아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엄지척 하나를 못 해주신다면 속상하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7시 넘었는데, 요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라는 거고, 윤정두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는 거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 누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다는 거고, 공식 홈페이지에 오셔서 VOD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이 VOD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제 야간에 드린 게 요거예요. 요거에서 1강, 2강 2시간 30분 드린 거예요.
2시간 30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좀 능동적으로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이 자료 2시간 30분 드리고 3강 또 별도로 필살기 부분을 오픈을 해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 자료가 쿠팡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 쿠팡에서도 검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회원가입하셔서 수익 내고 자료 사은품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 내고 자료 받고 그렇게 대처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격 인상 기준을 조만간 잡아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가격 인상 기준 잡아놨을 때 계속 전화 와서 뭐 예약하면 안 돼요부터 해서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여간에 가입하시고요.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기가 번거로우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넘어가고 종목 전략 기준 잡습니다. 목 아파. 자, 들어갑니다. 자,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거래량이 1,100만 주 실려 있잖아요. 이 기준에 이제 80%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00만 주가 맞는데 8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 기준에 800만 주. 800만 주만 하더라도 대략 3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3천억이면 뭐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승률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상승률에 대해서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이 실려서 누구나가 다 들여다볼 수 있었느냐, 그 기준이죠. 7월 13일 기준에 이미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흐름에서 잡아드렸고, 그리고 전략 기준 7월 5일 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카톡방에 계시면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린다는 거죠. 카톡방에 계시면. 그죠? 7월 5일 기준에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도 좋았을 거고, 그다음 바이오니아 1,0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허브힐러 선생님께서 바이오니아 5.91%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료방, 여기 보시면 이제 유료 고객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료방에 이런 종목군들을 안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주력 종목이 많이 눌려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교육용도 계속 잡아서 올려드려야 되는 게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장중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소액입니다. 소액만 들어가시는 거지 방 안에서 막 많은 금액이 들어가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바이오니아 월봉 기준에 이제 상승 잉태형 뜨고 상승 잉태 확인형에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7월 달에 변동성이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이런 캔들 일요일 날 나눠드리고 오늘 이제 아까 나눠드리라고 올려드리라고 했으니까 2시간 반짜리 캔들 교육 받으시고 조금 전처럼, 그리고 거래대금 이렇게 터져 있을 때의 기준, 이번 주에도 월요일인데 거래대금이 일단 터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 나오는 거. 그래서 아까 거거거 하셨을 때 올려드린 링크가 40분짜리 링크예요. 40분 동안에 거래 대금에 대해서만, 거래량의 기준에 대해서, 거래 대금의 기준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그거 꼭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됐어요. 금요일 날 5분봉 보시면 바이오니아가 금요일 날 5분봉 3시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만들었다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밀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꼬리 달린 부분을 감싸 안고,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쪽이 아마도 뭐 다시 들어올린 거겠죠. 그렇게 해서 돌려놨는데 내일도 거래량이 800만 주 이상 터지지 않으면 800만 주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나오기 어렵다. 기준 거래량 800만 주. 그래서 얘가요 끝내주고요 뭐가 어쩌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공시가 없어요. 공시 없어요. 대주주집은 별로 없어요. 공시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이 연합 물량 뭐 이런 것이 더 많고, 결론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진 않다. 그래서 요 거래가 이렇게 이제 터지는 날의 기준에서만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가 터지는 기준에 움직임이 나왔고, 내일 기준에서 8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800만 주의 기준. 요 부분만 설정해서 놓고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캡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 화면 캡처해버려도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그 지금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 꼭 하지 말고, 혹은 아침에 오는 친구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든가. 응? 야간 교육한 거 캡처 떠놓으라고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효과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휴마시스 마찬가지입니다. 휴마시스 대주집은 9%예요. 응? 오늘 그 전략 부분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종가 기준에 1.9%고 2천만 주가 터졌다면은 만약에 꼬리가 안 달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10%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2천만 주면.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위에 뭐 현재가 창이라고 치면 이 물량을 소진시키고 쭉 가야 계속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데 이걸 못하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을 잡아드린 거고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 7월 14일의 기준에서 인터파크와 함께 같이 들여다봤고 또 펄어비스 6월 29일 날 펄어비스의 기준 그 기준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에 관심이 증폭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이제 계속 확대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7월 14일 날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7월 14일 기준에 이제 5분봉 기준에서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날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꼬리가 달리고 끝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14일 날 차익 실현, 수익 보셨어요? 휴마시스 감사합니다. 수익 봤어요? 뭐예요? 차익 실현했다라는 얘기죠. 왜 차익 실현했겠어요?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셨어요. 수익은 났는데 이게 왜 올라요? 부터 해서 왜 올라요? 부터 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차익 실현해야 되나요? 뭐 10% 수익 내고 빠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내가 차익 실현하고 주가 빠져야 더 행복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전략 기준을 보셔야 돼요. 2천만 주라는 기준 거래량 계속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기준에는 기준 거래량은 어떻게 잡아드렸습니까? 오늘 개장 전에 역시 마찬가지 2천만 주인데 기준 거래량 20일 기준 거래량 얼마? 20일 기준 거래량의 범위는 1,5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 그죠? 공격적이신 분들 1,500만 주. 1,500만 주가 안 터지면 어차피 변동성 안 나요. 1,500만 주 이상 터지면 뭐 2천만 주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19일 개장 전에도 이제 휴마시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어제 야간, 오늘 개장 전에. 그리고 11시 59분에 134%의 폭등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십시오. 이 동영상을 꼭 보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동영상을 안 보더라도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그 이전에 이게 이제 언제 거냐, 아이고, 요 위에 일부러 다 잘라놨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공시가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온 게 아니고 7월 13일인가 2일 날 나온 거예요. 시작일 기준에 7월 10일인가 13일 날 공시가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어이구, 큰일 났다. 됐다. 그래서 이 공시 보시면은 전체 매출의 9%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이라는 건 457억이었어요. 그리고 41억의 매출입니다. 시가총액이 휴마시스가 수천억, 1조까지는 안 되고 7천억, 8천억 하고 있는 종목에 7천억, 8천억짜리 40억 매출 계약 나왔다고 그게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기준에 뉴스 2군데서 나왔어요. 응? 대형사도 아니고 소형사 2군데서. 그럼 그 뉴스는 누가 낸 거예요? 기자분이 자기가 열심히 써서 냈어? 그냥 진짜. 휴마시스 관계자가 뿌렸겠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기사를 썼겠어. 요만한 소형사 기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결국은 이들이 뿌린 건데 230억 규모라면은 450억 기준 대비해서 뭐 절반 이상이죠. 그러면 무조건 의무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의무 공시가 안 나왔어. 그렇다면 뭐예요? 기사 자세히 읽어보면 자사를 통해서 베트남에. 근데 이 확정된 계약 내용도 없고 문구도 뭐 없어.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심리적인 면의 변동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12시에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하향을 했어요. 잡아드리지만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1.5% 조정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3%면 전량 파십시오. 21,800원에. 예? 21,800원에. 그리고 재편입은 이렇게 있긴 한데 5분봉 거래량이 최소 150만 주가 터져줘야 되돌릴 수 있다. 근데 안 터지죠, 거래량이. 결국은 10%까지 올라갔던 거 1%로 끝납니다. 결국 이제 장중에 이런 내용을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 부분을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시냐 이거야. 자, 유튜브 동영상 그 구독 알람 신청하는 거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서 이런 내용, 휴마시스 지금 5.88이에요.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범위라면 차익 실현해야죠. 이게 맨 처음 5분봉 자를 때입니다. 맨 처음. 맨 처음. 그래서 19일 기준의 거래량이 사실 제한적이었다. 휴마십스 못 잡았다고 엉엉 울지 마십시오. 장중에 거래가 원활해서 계속 보시던 분들 아니면 못 잡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이 예를 들면 터져줄 때 이런 데서 그러면 이 캔들의 모양새가 여기가 시초가니까 이렇게 양봉으로까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돼? 꼬리 달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돌려요. 다시 돌리면서 이러한 양봉에 꼬리 달린 캔들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빠르게 보셨다면 이 정도. 만약에 이게 기준 거래량이 맞다라고 친다면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뭐 21,000원 미만에서 2700원, 600원에서 편입할 수도 있어요. 좀 빠르신 분들은 뭐 그 이전에도 뭐 예를 든다면 하실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들어 올려져서 차익 실현 범위가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가 충분히 생긴 거고 이때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 왜? 펀더멘털이 없으니까. 거기다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 뉴스니까. 그것도 메이저도 아니고 소형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150만 주가 터지면서 돌려줘야 된다. 5분봉 기준에. 근데 바로 그 다음 타임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 가격 반발력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간다. 5MA, 20MA 넘겼으니까 난 들어가려다. 그건 이제 개별적인 공격적이신 분들. 결론은요. 요 이후의 흐름에 쭉 미끄러지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본적 분석보다는 철저히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텍스트로 올려드리는데 장중에 채팅방이 쭉쭉쭉 밀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그래서 하는 것이 구독 알람 신청을 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결론은 대주주분도 9% 수준이라 부담됩니다. 그런데 교육용으로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본다. 다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그 흐름이 마지막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백신 접종 증가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 또 정리의 범위를 설정하고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전략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전체.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자세히 베트남 수주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의무 공시사항도 아니고 자율공시도 아니고 이거를 라이브 방송에서 동영상에서 다 체크를 해드리고 텍스트로 추월하고 이 독수리가 목도 아픈데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이 카톡방에서 보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의 기준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 양봉. 그러고 나서 꼬리가 이만큼 달리는 파란색의 음봉.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꼬리 이렇게 달리는 양봉.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양봉.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으니까 꼬리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달리는 시초가보다는 위죠. 그럼 이렇게 달리는 이런 기준. 결국은 여기서 거래 터지고 나서 거래가 없으면 미련 같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5MA, 20MA로 들어갔다고 쳐도 손절 범위까지 설정을 해야죠.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에서도 11시 44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입니다. 땡큐합니다. 꼬리 달리고 내려와. 차익 실현이지. 배웠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그럼 동영상 보셨잖아요. 꼬리 달렸잖아. 상승인터가 그냥 올라가다가. 그럼 다 차익 실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주봉에서 더 보겠다. 거래량 더 보시고 실려지는지. 아시겠죠? 마찬가지 월봉에서도 거래량 없으면 못 들어가요. 거래가 있을 때만 변동이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거래가 수반되는지. 응? 거래가 수반되는지. 주봉, 요 주봉이네요, 요게. 응? 일본 기준에서도. 장악형이 아니야. 장중이고요. 장중입니다. 21,950원 잘라드렸어요. 그럼 21,800원, 600원의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종가가 28,000원으로 끝납니다. 윗꼬리가 쭉. 내일은요. 내일 기준에서 공격적이신 분들 1,500만 주 잡아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00만 주 이상 거래량 보셔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는요. 1조 미만. 10% 이상 수익이었어? 그럼 요렇게. 10% 미만 수익이었어? 그러면 요렇게.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아시겠죠? 요 기준의 거래량 부분이 이게 거래량이 얼마야? 5천만 주씩 터진 거예요. 응? 요게 얼마야? 3천만 주씩 터진 거예요. 1,500만 주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어떻게 이거 고점을 돌릴 거예요? 1,500만 주 가지고. 공격적이신 분들 기준 정도. 나머지는 실질적으로는 2천만 주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수익 내신 분들, 전략 잘 잡으신 분들 다 좋아요. 오늘 580만 주 정도. 그렇게 되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랭킹이 달렸고,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2,400억 정도 기준에.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께 2,000억 기준 잡아드리는 게 뭐예요? 2,000억 정도가 돼야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20위 전후 정도 놓여져야 2,300개 종목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관심이 집중된다고 다 빨갛지는 않아요. 예. 그 중에서 극대용주 빼고 나서 이런 종목군들 매번 터지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거래대금이 HMN 같은 경우 요즘에 좀 계속 횡보죠. 4만 원 초반 내려왔다가 돌리고 또 중반 넘어가면 또 눌리고 횡보죠. 거래대금 있지 않죠. 계속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5위 안에 있다가 그럼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5위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이 시가총액이 최소 5조 이상씩 넘겨지면 그러면 3천억, 5천억 거래대금 나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뭐 1조 혹은 몇 천억짜리가 매일매일 막 인터파크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가 막 초단위의 거래대금이 나와. 그게 매일 연속되기는 어렵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에서 38,517원 거의 뭐 시초가 수준이에요. 편입하시고 이제 고점에서 장 마감 무렵에 어떻게 할까요? 하셔서 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일 기준에서 음봉 내려오거나 고점 대비 2, 3% 밀림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700만 주 오늘 기준 잡아드렸고 내일 기준은 6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600만 주. 그렇게 해서 이 코스모 신소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다른 종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제 1조를 이제 막 넘겼어요. 이제. 근데 계속 3천억, 5천억씩 터질 수 없잖아. 1조 2천억짜리가. 그죠? 그래서 미련을 너무 깊게 두지 말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고점이 나온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더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막 시가총액이 2조 막 이렇게 됐어. 뭐 거의 그럼 더블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래대금이 정점을 찍으면 거기서는 비련 없이 나와요. 추세적으로 잘 뭐 오랜 기간으로 끌고 와서 그렇다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단기 변동성으로 나왔을 때는 시가총액 규모도 좀 보셔야 됩니다. 7월 15일 기준이에요. 7월 15일 장중에 이미 여러분들께 코스모 신소재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때 차트 다 잡아드리고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야간 갖고 나가고 결국은 7월 15일 기준에 38,550원 종가로 마감이 잘 됐죠. 오늘 기준에서는 어때요? 19일 기준에 42,950원. 고점은 이제 43,000원대, 43,850원. 오늘 전략 부분 또 올려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아닌 LNF 쪽에
편입의 기준 설정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전략 부분을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전략 부분 잡아드린 게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원래로 따진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2%,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매입가가 38,500원의 기준이라는 거는 시가에서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우리 VVIP 회원님 편입하신 것처럼 대신에 차익 실현 범위, 마지노선 범위. 그래서 늦게 물어보셨고 42,000원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기준을 잡으시죠. 요 기준.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오면은 정리. 똑같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된 기준. 근데 거래대금은 사실 좀 밋밋한 위치였어요. 꼬리 달고 내려왔었고 여기까지 기준을. 그리고 이제 돌려지고 이런 거 갖고 의미를 부여해서 들어가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사실상은 무리가 있고 요 기준에 이제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움직일 때 여기가 되겠죠. 그래봐야 사실은 41,000원에서 수익 기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 놓고 볼 때 부럽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말 그대로 5분봉, 10분봉의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좀 잘 나와주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2,000억 이제 막 넘기는 스타트 기준에서 이제 막 2,000억 이제 막 넘긴단 말이에요. 이제 막. 그 스타트 기준에서 형성되는 이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범위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말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600만 주 이상. 그럼 2,000억 이상의 거래되면 계속 터져요. 그렇게 되면요. 추세 범위에서 이 거래량 부분, 주봉이죠. 이 거래량 부분, 5MA, 20MA 넘기죠. 이번 주에 관심 계속 가지실 수 있다. 아, 나 단타를 칠래 기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어. 10%. 꼬리 달려. 차익 실현. 왜? 장중에 분봉 가지고 변동을 잡아가기에는 거래대금이 2,000억 터졌다 해도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월봉의 기준에서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캔들이? 그럼 로그 차트로 보시란 말이에요. 퍼센테이지. 얼마 올랐니? 월 기준에. 그러면 아주 큰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결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600만 주의 일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럼 600만 주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5MA, 20MA 거래가 계속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이 잡혀주면 그러다 어느 한 시점 오버슈팅 나오겠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니까 15%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와서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일 때 그때를 차익 실현 범위로. 그러니까 5분봉, 10분봉에서 대처가 어려운데 난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 거래량.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그럼 그 기준을 놓고 보시면. 자, 물 한 모금 먹고 에코프로 삼형제 들어갑니다. 힘들어요, 저도. 체력이 한계가 옵니다. 9시부터 지금까지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잠시 한번 보고. 자, 내일 뭐 어찌됐건 상한가 한번 잡아보자. 에코프로 HN 시가총액 1조 올라선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 한번 잡아보자. 상상상 한번 가보자.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33개가 뭐야 엄지척이. 자, 상상상 엄지척. 상상상 엄지척. 저 목 아파요 진짜로. 상상상 엄지척. 얼렁. 그렇게 하고 저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상 엄지척. 상상상 엄지척. 얼렁. 예.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상상상 엄지척. 예.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요.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로 넘어갈 거니까, 333 엄지척.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유럽 쪽의 흐름이 좀 개선됐으면 좋은데 뭐야 엄지척 해달라 그랬더니 엄지척 하나를 빼버렸어. 33명에서 32개로 바뀌었어. 2번 누르면 하나 빠진다니까. 나 속상하네. 아이쿠, 유럽 쪽의 조정이 조금 더 확대가 돼 있네. 독일이 1.9%나 밀렸네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가 다우가 1%까지, 나스닥이 0.33.
자, 이거 뭐 미국 쪽 개장되면서 확 줄여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엄지척 그렇죠. 갑시다. 상상상 하면 착착착 상상상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벌써 7시 반에 가깝네요. 윤정두 찾아오시는 거 말씀드렸죠. 빠르게 넘어갈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찾으시면 돼. 네이버에서 윤정두 찾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오시고 그리고 VOD 관련해서 제가 뭐 좀 이따 올려드리는지 새벽에 올려드리는지 아까 미리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뭐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존의 아카데미 자료를 좀 나눠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1, 2강을 2시간 반입니다. 1, 2강이면 교재하고 동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구독 알람 신청 빨리 하셔야만 된다고 그랬고요. 저거는 쿠팡에서도 계속 팔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장이 노는데 수익을 어떻게 내드려. 오늘 보시는 종목은 말 그대로 교육용에 또 간혹 가다 우리가 비중을 실어갈 때도 있지만 오늘은 비중을 실지도 못했어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전략만 잡아드렸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좀 들어가실 수 있었고 어찌됐건 저기 요 상단 부분에 요 상단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넘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다. 그거는 큰일 나죠. 그 금융당국도 그렇게 마케팅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을 좀 어떻게든 지켜보고 그 자산을 지켜나가다 보면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고 그 시장 수익률을 넘겼을 때 그 잉여 자금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부분, 확대 부분을 전략을 잡고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직접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이런 게 번거로우시면은 조금 전에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전화번호 지금 알려드리면 02에 2636에 5930 그리고 이제 요거 모니터링 하신 분들 요거 제가 그 안내 부분을 많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축소를 해놨는데 그 축소해 놓은 거에 전화번호 다시 좀 내용 보시고 어떻게 축소를 해놨는지 보시고 전화번호 좀 넣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도 안내 전화번호 올려드리고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가 된 거죠. 15일 목요일의 기준 또 금요일의 기준 에코프로는 2017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던 종목 2,200만 주짜리였어요. 10,000원대에서부터 들여다봤었고 비중을 그렇게 들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까지도 에코프로의 기준 가지고 있었고 어찌됐건 이 에코프로의 기준 7월 15일 기준에서도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이 전략을 이 삼형제를 다 잡아드렸을 때 보셨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뭐 수익 기준 설정하실 수 있었겠죠. 여기서 보시면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캔들, 장악형의 기준, 그죠?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량이 터진 주봉상에 요 흐름에 장악 확인형의 기준까지. 캔들 교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1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동영상 그 중에 2시간 반 분량을 교재까지 무료로 지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캔들 4대 천왕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그분들께 나누어 드릴 테니까 능동적으로 좀 하고 있으면 누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은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까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형 샛별형. 근데 뭐 지금 에코프로도 인적 분할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흐름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다소 인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교육의 목적의 기준에 저 종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의 개념보다는 캔들이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볼 수도 있는 거구나.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준에서의 장악형의 기준과 그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 범위를 볼 수 있겠구나.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N이나 사실상은 거래대금이 원활하게 2천억씩 계속 터지던 종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추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여다봤었죠, 작년부터. 근데 거래대금이 다소 밋밋하니까. 그럼 2차 전지를 꼭 본다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중에서 우리는 삼성 SDI는 IT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기준에서 LG화학의 기준으로 그래서 2차 전지 겸 해서 LG화학을 놓고 본 거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중간중간에 같이 동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결국은 어떤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기존의 기준은 OMA, 20MA, 거래량 이동평균. 거래량 이동평균의 거래를 넘기고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 에코프로 BM의 7월 15일 11시 56분, 그러니까 삼형제를 다 묶어서 전략을 잡아드렸죠. 이런 차트 부분입니다. 이런 차트 부분. 120.80% 수익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또 7% 올라왔으니까 수익률은 뭐 월등히 높아지셨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에도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어요. 금요일에도 16일에도 장 끝나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여기 지금 거래대금이 안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30만 원 기준 잡고 그럼 70만 주씩이 터져줘야 거래대금이 2천억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밑에 놓여져 있을 때는 그 이상으로 터져야 되는데 요 앞부분에 지금 최근에 요 거래일 동안에 그래도 거래대금이 그나마도 2천억 가까운 그 앞부분은요. 앞부분 없죠. 앞부분은 거래대금이 없을 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O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O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이럴 때 이제 추세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럴 때 추세매매 기준. 5분봉, 일주월봉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월봉에서는 그 거래 대금을 놓고 보는 게 더 우라요. 왜냐면 주봉 월봉에서는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거래가 다 줄어버린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가가 원체 이 가격 대비 10만 원 미만에서부터 14만 원,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거래 대금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 위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주봉 기준에 OMA, 20MA 실리고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 여기도 OMA, 20MA 거래 실리고 양봉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갭 상승 나오면서 거래 대금 터져줄 때 이번 주에 이제 거래가 수반될 거냐 그걸 지금 에코프로 HN 때문에 동반적인 흐름이 사실상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시가총액이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그래서 에코프로 HN의 추세가 무장증자 바탕으로 얼마나 더 움직일지 그 부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를 잡아드려야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을 단기 기준에서는 이쪽을 놓고 보는 게 맞고요. 이쪽을.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 나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서도 놓고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단순합니다. 에코프로의 기준 거래량만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6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얼마? 3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300만 주. 300만 주가 터지지 않으면요, 못 들어갑니다. 추세 매매에서는요, OMA, 20MA 그럼 거래량 터지고 양봉. 됐죠? 에코프로는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은요, 기준 거래량 70만 주. 왜?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일단 기준으로 놓고 보자 그랬잖아요. 70만 주.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2천억 원 아니죠. 그 이상의 거래대금 4천억이 터졌잖아요. 4천억에 80%입니다. 왜? 오늘 터진 거래대금의 80% 기준 잡습니다. 만약에 내일 밋밋하게 끝나면 70%로 이제. 그럼 3천억만 돼도 되고 3,200억인데 일단은 지금 28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응? 죄송합니다. 28만 9천 원이 아니라 31만 6,400원. 그래서 기준을 잡아드린 게 100만 주만 형성이 돼도 그럼 주가는 더 올라옵니다. 그럼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요. 충분히. 그래서 에코프로 HN의 20일 기준 거래량
이해되세요? 에코프로의 20일 기준 거래량은 100만 주. 그 전에는 5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100만 주가 아니라 300만 주. 그게 2천억이 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날 이후에 기준 거래량 잡아드린 게 있어요.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요날 같은 7월 16일 날 같은 경우 7월 16일 8시 57분에 에코프로 HN 100만 주. 이게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입니다. 7월 16일 기준에 100만 주가 2천억을 넘기는. 지금도 똑같이 1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왜? 100만 주만 돼도 지금 오늘의 기준에 4천억인데 그것의 80% 3,200억 그 이상이 나오죠. 그 이상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09시 31분에 굉장히 빨리 올려드린 거예요. 09시 31분에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전략을. 그렇게 돼 있고 5분봉 기준 거래량이 6만 주가 실리는 흐름, 그 다음에 26만 5,500원인데 개장 초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25만 3천 원이 개장 초의 고점입니다. 여길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개별 매매다. 장도 안 좋고 해서 문자까지 나가기가 다소 버겁다. 이걸로 성공을 해서 누군가 수익이 나더라도 미처 따라붙지 못하신 분들, 심리적으로 내 종목이 주력이 다 깨지고 있는데 뭘 따라붙어. 또 혹은 들어갔는데 미끄러져 버려서 여기서도 손실이 났을 때 변동이 크니까 또 조정도 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개별 매매 기준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잡아드린 거예요. 현재가가 14.59%입니다. 근데 기준은 개장 전부터 어제 야간부터 개장 전부터 다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얼마? 25만 3천 원. 요게요 9시 12분이에요. 9시 12분. 벌써 25만 3천 원도 넘기고 있을 때입니다. 10%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짜리에서 1조 이상으로 올라온 거니까 최대 15%는 따라 붙는다 라고 가정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개장수 상황에 25만 3천 원이면 강보합 수준이고 2% 정도 수준이고 VI가 들어가 버려요. 그 사이에 VI 27만 2,700원 그 2분 사이에 왜? 순간적으로 바바바바박 치고 돌려놨거든요. 결론적으로 9시 16분 기준에서는 더 올라가죠. 14.59. 그럼 요 기준도 똑같이 잡아드렸어요. 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보시면 편입가의 기준에 고점을 돌파하거나 3분의 1, 2분의 1 지지를 받았을 때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5분봉의 기준에 이제 19일 오늘이죠. 거래가 터져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거래가 터지고 여기가 25만 3천 원, 25만 3천 원, 25만 7천 원, 어찌됐건 요 고점 라인을 거래를 수반하고 넘겨줄 때의 기준. 미끄러져 내려오면 조금 전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요 라인을 지지를 받고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때 6만 주, 최소 범위 4만 주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때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지지받고 돌릴 때 4만 주든 6만 주든 터지는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근데 여전히 이쪽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일본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겁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근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31만 원 기준 잡히면 되는데 31만 원이 훌쩍 넘어간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얼마예요? 7만 원? 7만 5천 원? 맞나요? 24만 원이니까 6만 5천 원 기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6만 5천 원. 30만 7천 원, 31만 원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다들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러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 자, 채팅창에 영어로 갭 혹은 한글로 갭 혹은 지지지 혹은 한글로 지지지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얼른. 그렇게 하면은 자료 올려드리려고 그래.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갭에 대한 교육 자료? 조금 전처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장중에 보여드려요?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갭에 대한 갭의 기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이게 31만 원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중에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려, 또 카톡방에도 올려드려. 근데 그 부분을 동영상 구독 신청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뭐 2만 1,700분 기준이신데 링크 올려드리세요. 구독 알람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장중에 동영상 띵동 에코프로 H&M입니다. 띵동 에코프로 H&M, 띵동 바이오님입니다. 띵동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렇게 전략 들으시고 저점 편입 잘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상한가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채팅방에 갭 올려주시면 우리 이제 그 모니터링 하는 직원분께서 갭에 대한 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엄지척 더 해주시고, 갭 해주시고, 자료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내일 개장 전 그 공략주들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은 뭐 이런 수익 기준이나 이런 게 꼭 목표는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내 자산의 소중한 부분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31만 6천 원인데 장중에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린 가격대, 25만 7천 원 이런 가격대. 그것을 포착해낼 수 있어야죠. 종목은 제가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더 중요한 거는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먼저 잡아두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이런 종목. 그럼 시장이 좀 깨져서 내 종목도 내일 1% 2% 밀려? 라고 할지라도 자산이 일정 범위 지켜질 수 있는. 자산이 지켜져야 그 다음에 뭘 해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좀 잡아나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수익 종목 기준 설정하고 교육 종목 설정하시고. 근데 주력주에서 절대 이거 한번 해볼 거야 하지 마세요. 오락실에 게임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디 뭐 강원랜드 도박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일단 내 자산부터 지켜놓자니까요. 응? 하루하루가 시장 변동성 뭐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시죠? 응? 어려우신데 자칫 꽝 하고 넘어져서 내 자산이 한번 기스가 확 나버리면 야 이거 뭐 있어? 야 이거 대박, 야 이거 대박인 것 같은데 야 에코프로 무상증 300% 한다는데 에코프로 HN 야 한번 뭐 들어가 보는 거지. 그러다가 이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인터파크 야 이거 뭐 M&A 된다는데 뭐 매각한다는데 막 올라가니까 야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결국은 꼬꾸라져 버리면 회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펀더멘탈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이게 지금 손실이고 뭐 실질 손실이고 기간 대비해서 수익도 없고 이거 뭐 참 이건 난감하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발짝 멀리서 보면 그래 그래도 요게 지켜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잡아놓으십시오 이거. 일정 비중만 조절 좀 해드릴 테니까 막 몸이 부었어요.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오른쪽 왼쪽이 막 붓네. 막 탱탱 붓네. 왜 그러지? 하여간에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시장 어려움이 유럽장 미국장에 지금 뭐 눌림 폭이 조정 폭이 좀 심적으로 많이 버거우실 텐데 자신감 가지시고 시장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럴 때 옥석 가리기 좀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차분해지면 야, H&M 한번 거래 제대로 1,000만 주씩 막 터져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5천억씩 막 거래되든 시원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또 나머지 종목군들도 그렇게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귀 만졌어요. 왼쪽 귀 만졌어. 귀 만졌어. 귀 만졌어. 자, 고생들 하셨고요. 엄지척 좀 많이들 해주시고 그다음 구독 알람 신청 많이 하시고 그래 채팅방에서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내일 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전화하셔서 회원가입하셔서 함께 가세요. 더딘 것 같더라도 함께 가면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